네, 안녕하세요. 치츠츠 친구 여러분. 만화가 이종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한테 형님 하는 친구도 있고요. 종철이 형 막 이러고. 소리 아 웃기다. 참지. 제 만화의 대표작은 까대기라는 만화책인데요. 그 까대기라는 만화책은 제가 실제로 그 서울에 만화가의 꿈을 안고 서울에 올라와서 뭔가 이제 만화가가 되기 위해서 그 이전에 이제 좀 생계살이가 이제 필요해서 했던 이제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직접 경험했던 이야기, 그리고 택배 시장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만화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그 택배 시장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지금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그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만화 작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치츠츠 친구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책들은 만화책입니다. 예, 제가 이제 그 직업이 이제 만화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만화가의 꿈을 꾸면서 그리고 좀 수많은 만화들을 보면서 이렇게 지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좀 좋아했던 만화들, 그리고 저에게 또 영향을 줬던 만화들, 그리고 친구들이 이런 만화도 있으니까 한번 이제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만화들을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 근데 그게 좀 여러분들이 그 흔히 이제 웹툰에서 봤던 만화들과는 조금 이제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재미가 없다거나 지루할 수도 있다거나 이제 할 것 같은데, 저는 그 좀 다양한 만화들을 보면서 나에게 맞는 그림체라든지 나에게 맞는 표현법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좀 고민했었는데, 그래서 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제 책, 그리고 포함해서 5권의 책들은 그 좀 다양한 기법들을 가진 이제 만화들을 가져왔습니다. 우선은 제일 먼저 소개시켜드릴 책은요, 그 제가 그린 까대기라는 책입니다. 그 작년에 출간을 했고요. 까대기라는 책은 여러분들이 길이나 아니면 집에서 이렇게 그리고 흔하게 보는 일하는 사람들의 풍경 중에 하나가 택배 기사님, 택배차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집에서 띵동 택배 왔어요 라고 이렇게 소리를 듣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 제일 우리 집에 왔을 때 반가운 손님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택배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익숙한 단어이기도 한데, 그 택배라는 그 택배 기사님들이 실제로 어떻게 사시는지를, 그리고 실제로 어떤 수익 구조로 이렇게 일하시는지를 만화로 그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만화는 제가 실제로 그 아르바이트,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인 까대기를 하면서 실제로 이제 경험했던 이야기, 그리고 이제 제가 봤던 택배 기사님들, 그리고 그 안에서 택배를 실어 나르는 일을 하시는 뭐 화물차 기사님, 그리고 시급제 아르바이트생인 까대기 아르바이트들, 이들을 직접 이제 봤던 실존 인물들을 바탕으로 해서 각색해서 이야기를 그렸고요. 그리고 뭐 요즘에 코로나 시대 이후에 택배 기사님들의 이제 과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 기사님들이 실제로 어떤 수익 구조로 일을 하시나,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명절이라든지 크리스마스 연말 때 기사님들이 새벽에 또 밤늦게도 이렇게 택배 왔어요라고 이렇게 초인종을 누르거나 하는데, 왜 기사님은 이제 밤늦게까지 일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썼는데, 실제로는 좀 저도 깜짝 놀랐는 게 그 청소년 친구들이 제 책을 실제로 봤을 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중에 저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내가 이제 정말 많이 시키고 주문했던 것이 이제 택배인데, 실제로 이 택배 관련한 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잘 몰랐었는데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됐다라는 게 저는 제일 크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만화에는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았기 때문에 뭐 고향에서의 에피소드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좀 주인공이 그 어떤 만화가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서울에 상경했는데, 그 만화가의 꿈보다는 뭔가 생계를 유지하는 그 아르바이트에 더 쫓기게 되면서 살아갔을 때 약간 좀 서글픔이라든지 힘든 뭐 이런 것들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좀 꿋꿋이 좀 뭔가 자기의 그 만화가로서의 길을 한 발짝 한 발짝 이제 내딛어가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한데, 제가 이 만화를 쓰면서 제일 초점에 맞췄던 거는 우리가 그 일하는 사람들, 이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좀 뭔가 이제 무거워진다거나 이렇게 좀 뭔가 그 딱딱하게 이렇게 표현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힘든 얘기 좀 힘들게 표현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힘든 상황에서도 조금 이제 웃을 수 있게, 그리고 뭔가 힘든 것들을 좀 가볍게 좀 이겨낼 수 있게 그렇게 좀 이야기들을 만들어 내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이 만화에서 이제 가장 좀 강조하고 싶고, 그리고 좀 좀
잘 만들었다, 아니 결과적으로 이제 내가 좀 잘 표현해낸 것 같다라고 한 것들은 제가 실제로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그 만화가로서 살아가면서도 그렇고 이렇게 생계 문제가 계속 이제 좀 걸려서 한 6년 정도 이제 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책을 그 원고 작업을 해던 이제 초창기까지도 2018년도 한 여름까지도 까대기 아르바이트를 계속 하면서 까대기 원고 작업을 했었었는데, 까대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제일 놀랬던 것들, 그리고 제일 좀 안타까웠던 부분은 택배 기사님들이 보통은 오전 7시에 출근하셔서 밤 한 8시, 9시까지 그리고 그 이상까지 이제 일을 하시는데 최소한 하루에 12시간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는 한 15시간 이상의 이제 노동을 하시는데, 제가 일을 하면서 제일 놀랬던 거는 저만큼 일하면 돈을 잘 벌겠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돈을 너무 못 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을 해야 겨우 먹고 살더라고요. 그리고 가족을 건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되게 정직하게 돈을 버시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과로한 노동을 해야 겨우 먹고 살지? 그래서 그 이유는 뭘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통해서 취재도 하고 추적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택배 기사님들이 이렇게 지낼 수밖에 없어요 라고 이제 좀 그런 설명하는 이야기들을 담았었는데, 엔딩 부분 중에 그 버티기라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근데 버티기라는 에피소드에 만화가의 꿈을 조금씩 이뤄나가는 주인공인 이바다가 고향 친구인 수정이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택배 기사님들이 그 좀 되게 열심히 일을 하시더라. 그리고 하루에 정말 최소 12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시더라. 근데 그게 나는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기사들을 보면서 그러면 난 당연히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 그렇게 해야 겨우 먹고 살더라. 근데 정말 내가 보면서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택배 기사님들이 아프고 다치면은 뭔가 그만둬라, 아니면 이제 나가라, 회사를 나가라, 이게 아니라 좀 다쳤을 때 좀 쉬어라. 그리고 이제 당분간 이제 안심하고 이제 쉬어도 되니까 걱정 마라.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좀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제발.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실제로 아르바이트 6년, 까대기 아르바이트를 이제 6년 하면서 제가 가졌던 이제 가장 이제 큰 소망이기도 하고 바람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자로서 담고 싶었던 부분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이바다가 택배 하차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러면서 좀 엔딩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실제로 까대기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할 때 11톤 화물차의 뒷문을 열고 거기서부터 그 화물차에 가득 실린 택배를 내리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보면 그 택배들을 보고 있으면 벽같이 느껴져요. 택배가 가득 이제 쌓여 있는 것들을 그 한 줄을 까면은 또 다음 줄이 나오고 다음 줄이 나오고 다음 줄이 나오고, 근데 그게 벽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벽을 까는 듯한 이제 느낌이 드는데, 이 벽이 도대체 어디까지 있는 거야? 라고 이제 하다 보면은 보통 11톤 화물차에 그 하차 작업을 했을 때 한 40분에서 5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언제 벽이 나오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이제 정말 이제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 때 드디어 이제 벽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까대기 아르바이트는 실제로 보통 이제 서로 같이 2인 1조로 일을 해요. 예. 그리고 뭔가 그 서로가 이제 서로를 지켜주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택배가 가득 실린 것들이 하차 작업을 혼자 했을 때는 쏟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기에게. 근데 그게 잘못해서 자기에게 쏟아지면은 그게 자신의 얼굴을 때리거나 아니면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고 좀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까대기 아르바이트생은 무조건 2인 1조 아니면 4인 1조가 돼서 이제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면서 일을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도 그 삶에 있어서 어떤 벽이라는 것도 그 벽을 까는 데 있어서 그게 혼자 까는 게 아니라 까대기 아르바이트생이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면서 까 나가듯이 이제 함께 벽을 까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엔딩 부분에 담았던 이야기이기도 한데, 택배에는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다. 우리는 저마다의 벽을 깐다. 벽을 깐다. 근데 어떻게? 함께 벽을 깐다. 라는 것으로 이제 엔딩을 마무리했는데, 그걸 이제 여러분들에게 꼭 이제 보여주고 싶고, 꼭 이제 이 만화를 봤을 때 명심해줬으면 좋겠을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책은 최규석 작가의 송곳입니다. 송곳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가는 곳 중에 하나이죠. 마트. 우리가 이제 그 마트에 가면은 정말 많은 일을 하시는 분들을 볼 수 있는데, 뭐 물건을 계산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걸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들을 진열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리고 그 대형 마트가 움직일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회사의 어떤 부당한 처우
그 부당한 이제 대우에 어떻게 이제 맞서면서 그 투쟁하는지에 대해서 다룬 만화입니다. 실제로 제가 최규석 작가님을 굉장히 이제 존경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경상북도 포항 출신인데 저희 부모님 그리고 저희 고향집이 포항제철공단 인근에서 그 노동자들을 상대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30년째 부모님께서 그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데, 그러면서 수많은 일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봤었거든요. 저는 그들을 보면서 아, 이들의 이야기를 한번 만화로 그려보고 싶다라는 것을 사춘기 때부터 생각했었는데, 그때 사춘기 때 우연히 접한 신문에서 최규석 작가님의 데뷔작인 공룡 둘리의 슬픈 오마주라는 그 만화를 이렇게 봤었었고, 그때부터 저는 최규석 작가님의 팬이었습니다. 최규석 작가님은 송곳 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우리가 그 살아가는 이야기에 있어서 일하는 삶, 그리고 일하는 삶에 있어서 어떤 부당한 대우에 있어서 어떻게 이제 맞서서 살아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 좀 힘겹게 살아가더라도 그걸 어떻게 함께 맞서서 이렇게 좀 부딪힐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이 송곳 같은 경우는 실제로 수년 전에 마트에서 일했던 그 그 노동자들이 실제로 이제 투쟁을 했었던 그 투쟁기를 다룬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인물들은 실존 인물을 각색해서 이제 그려냈고요. 첫 번째 주인공은 그 실제로 대형마트에서 평범한 직원으로 일을 하면서 그 부당한 대우에 있어서 이제 맞서서 싸우게 되는 캐릭터이고, 그리고 노동인권 운동가의 그 캐릭터도 실존 인물을 이제 바탕으로 그렸는데, 까대기 이후에 이제 두 번째로 제일 추천하는 이유가, 까대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제가 그 시급자 아르바이트생으로 택배 시장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겪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까대기에서 다뤘던 그 인상들은 전반적으로 주인공이 택배 시장의 어떤 그 노동 환경들을 관찰하는 시각에서 이렇게 그려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불합리하거나 아니면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리고 안타까워하는 것이었다면은 송곳에서는 그런 이제 불합리한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맞설 수 있는지, 근데 그럼에 있어서 그 노동조합,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노동조합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노동조합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송곳이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까대기를 처음에 이제 재밌게 보셨던 분이라면은 아, 우리가 일하는 삶을 앞으로 어떻게 이제 바꿔 나갈 수 있을까? 송곳에서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까대기도 일하는 사람들을 이제 그린 만화인데, 까대기 그리고 이제 송곳을 추천하는 이유 중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제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인이 되면은 일을 하고 살아갈 거예요. 즉 이제 노동자로 살아갈 건데, 실제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학교에서 이렇게 노동자로 살아갔을 때 어떤 권리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지 않는 게 현실이기도 하거든요. 뭐 근로계약서라든지 어떤 노동조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노동자로서 권리를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를 안 가르쳐 주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한데, 그런 것들이 송곳이라든지 이런 이제 훌륭한 만화들, 그리고 여타의 어떤 노동 일하는 사람들의 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해 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적극 이제 추천합니다. 네, 제가 세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작품은 그 조연아 작가님의 연의 편지입니다. 네, 이 연의 편지 같은 경우는 정말 까대기와 그리고 이전에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작품들과는 다르게 정말 일단은 이뻐요. 네, 그리고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를 했던 작품이고, 그리고 네이버 웹툰에서도 정말 이제 좋은 평가를 받았던 작품인데, 만화의 이야기는 학교에서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는 친구가 있고, 그 친구의 어떤 그 학교 폭력에서 야, 이건 잘못되지 않았어? 라고 이렇게 옆에서 같이 그 힘을 실어주는 그 친구가, 그 친구 또한 이제 학교 폭력에 시달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주인공이 전학을 가게 되고, 전학을 간 상황에서도 정말 내가 좀 잘 지낼 수 있을까? 좀 내가 앞으로 잘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우연히 자기 책상 밑에 이렇게 붙여져 있는 그 편지를 보면서 그 편지의 이야기들을 따라가면서 아, 너가 이 학교에서 정말 잘 지냈으면 좋겠어. 그리고 정말 그 어떤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을 그 편지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희망을 이제 보는
보는 작품인데, 제가 이 작품을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그 까대기와 똑같이 이거 단권의 형식의 이제 만화입니다. 근데 정말 그 완성도가 굉장히 뛰어나고요. 그리고 까대기 같은 경우는 그 칸들이 되게 이제 정적으로 이렇게 있다라면은, 그 연애 편지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칸의 구성에서부터 연출이 되게 좀 화려하고 또 이쁩니다. 예, 그랬을 때 정말 그 까대기와 있어서 다른 그 표현 기법으로 해서 좀 완성도가 굉장히 이제 높은 작품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제가 이 만화를 보면서 좀 되게 좀 뭉클했던 장면은, 주인공이 전학을 가기 전에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는 친구를 이제 도우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친구에게 나중에 전학을 가서 좀 메시지를 이제 받게 되는데, 그 메시지의 내용이, 너가 그렇게 그 불합리한 일에 맞설 수 있어서 나도 다음에 어떤 내 주변의 친구가 불합리한 일을 당했을 때 나 또한 연대할 수 있었다. 그게 네 덕분이야. 그래서 너무 고마웠어. 라고 이제 하는 그 장면이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고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주인공은 정말 그 다음에 전학 간 학교에서 되게 힘겹게 지내다가 그 친구의 메시지를 보고 이렇게 울컥하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정말 그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 상처, 그리고 아픔, 그리고 이제 좀 그런 부당한 폭력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혼자 끙끙 앓는 게 아니라 뭔가 같이 이렇게 함께 좀 맞서서 싸우고, 그 맞서서 싸웠던 어떤 그 기억들이 그 사람에게 여전히 남아서 다음에 또 불합리한 일에도 또 이제 맞설 수 있는 동력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추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연애 편지는 이제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추천드립니다. 네. 네, 제가 네 번째로 추천드릴 작품은 데이비드 스몰 작가의 바늘땀입니다. 네, 이 작품은 그 데이비드 스몰 작가의 자전적인 그 유년 시절의 이야기를 이제 그린 만화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작가가 디트로이트라는 공단 도시에서 그 가족들과 살아가는데, 이 만화는 제가 세 번째 소개시켜드린 연애 편지의 어떤 그 밝음과는 다르게 조금 이제 암울한 유년 시절의 이야기예요. 근데 좀 공통점이 있다라면은 그 상처. 그래서 연애 편지는 상처를 어떤 친구들과의 어떤 관계, 그리고 연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겨 나갔다라면은, 바늘땅 같은 경우는 그 가족들과 어떤 주변에 이렇게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주인공이 전혀 이제 관심을 받지 못한 채 뭔가 홀로 뭔가 나는 이제 앞으로 계속 걸어 나갈 거야라는 이야기를 이제 그린 만화인데, 이 만화는 여러분들이 흔하게 봤던 그 웹툰의 어떤 컴퓨터 작업과는 다르게 붓과 이제 잉크를 이용해서 수작업으로 그린 만화이거든요. 그랬을 때 좀 표현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다양하게 볼 수 있고, 뭔가 작품이 그 한 편의 영화와도 같은 그런 이제 그 완성된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서 조금 더 그 문학적인 형태로 이렇게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바늘땀이라는 것이 실제로 이제 만화상에서는 주인공이 목에 이제 혹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그 혹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 수술했었을 때 그 바늘 한 땀 한 땀 이제 꼬맸던 그 자국들, 그것을 이제 바늘땀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상처로 이제 대변되는, 그리고 이 주인공이 자전적으로 이제 자기가 살아오면서 받게 됐던 유년 시절의 그 상처들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저는 이 책을 추천하는 데 있어서 좀 제일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제가 좀 자전적인 이야기를 그린 만화 그리고 소설을 이제 좋아하는 편인데, 까대기도 이제 제가 이제 자전적인 경험을 그렸던 거잖아요. 그리고 바늘땀도 데이비드 스몰이 자기가 자전적으로 이제 겪었던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린 만화인데, 저는 여러분들 또한 이종철이 이렇게 살아가듯, 그리고 데이비드 스몰이 이렇게 살아가듯, 여러분들 각자가 만화를 그리라는 게 아니라 그냥 각자가 각자의 이야기를 만들면서 앞으로 이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나는 나만의 만화를 그리고 있는 거야, 나만의 영화를 그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야 라는 그 생각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늘땀을 추천합니다. 네, 제가 다섯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작품은 다니구치 지로 작가의 14살입니다. 다니구치 지로는 일본 만화에 있어서 거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시게 되면은 만화에 있어서 정통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통이라는 말은 정말 지금에 있어서 그 디지털 작업이 아니라 정말 수작업으로 잉크펜을 이용하고, 그리고 스크린 톤으로 뭔가 음영을 표현하고, 이런 것들을 정말 리얼리즘한 표현 기법으로 해서
되게 이제 유명한 그리고 이제 거장으로 평가되는 작품인데 실제로 제가 그 다니구치 지히로의 작품들을 좀 많이 좀 사모으는 편이에요. 그랬을 때 14살보다 좀 대중적으로 유명한 거는 고독한 미식가 라는 그게 이제 일본 드라마로도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거에 이제 원작이 됐던 게 고독한 미식가였고요. 그리고 그 다니구치 지로의 14살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40대 중반에 회사원으로 일했던 주인공이 우연히 자기의 고향 동네로 갔다가 타임슬립, 그러니까 시간 여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14살이었을 때로 이제 돌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14살이었을 때의 어떤 그 가족의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어떠한 이유로 자기 가족을 버리고 이제 떠나게 되는데 그걸 그때는 이해를 못했다가 자기가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시간 여행을 하고 돌아왔을 때 자기의 아버지 그리고 자기의 어머니, 자기의 가족들을 이제 이해하는 내용인데 다니구치 지히로 작품을 이제 추천하는 거는 이 이야기의 완성도도 좋지만 이 작가 같은 경우에는 리얼리즘, 굉장히 사실적인 표현을 추구하기 때문에 만화 한 칸을 그릴 때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리기 위해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인터뷰를 찾아봤었는데 한 칸을 그리기 위해서 뭐 이틀, 3일 동안 계속 이제 그림만 그리고 그리고 스크린 톤으로 뭐 음영을 표현하고 배경을 그린다라고 이제 하는데 만화에 있어서 장인 정신이 무엇인지를 정말 이제 잘 담아내는 작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화의 정통을 한번 제대로 보고 싶다라면 다니구치 지히로의 작품을 이제 한번 읽어보시라고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여섯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작품은 그녀들의 방, 류승희 작가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그 이혼을 한 어머니와 그리고 이제 그 여자 자매, 세 자매가 함께 한 집에서 이제 살아가는 이야기를 이제 그린 이야기인데요. 각자의 그 여성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조금은 이제 그 다른 세대로서 그리고 이제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이제 그린 만화입니다. 류승희 작가 같은 경우는 그녀들의 방도 그렇고 이제 그 전에 전작도 그렇고 주로 연필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는데요. 그 연필로 이제 그림을 그리고 뭐 이제 그림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물감과 이제 그 붓을 이용해서 이제 그린 음영을 이제 표시하는데 주된 작업은 이제 연필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녀들의 방은 그 작가의 또 자전적인 이야기인데 그런데 자전적인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 분이 실제로 어머니와 함께 그 반지하 집에서 이렇게 지내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을 연필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만화에 있어서 아니면 어떤 작품에 있어서 이거 어떤 특유의 냄새가 난다라는 것이 들 때 그때 이 작품이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녀들의 방을 보면서 곰팡이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곰팡이 냄새가 싫은 곰팡이 냄새가 아니라 우리가 어렸을 때 살았을 때 어떤 집에서 그 군데군데 있었던 그 곰팡이들이 있었고 그 곰팡이들에게서 약간씩 났던 그 쾌쾌한 냄새. 근데 그 냄새들이 마치 우리의 그 상과 같다라는 그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나의 어린 시절을 또 추억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야기들 자체가 그 어떤 작가의 연필 기법으로 해서 이제 곰팡이 냄새를 이제 끌어내는 것 같다라는 인상이 들어서 그래서 정말 이제 저에게는 이제 좋았던 책인데 한번 연필로 그리는 만화를 한번 이제 읽어보고 싶다. 라면 이제 그 그녀들의 방을 읽어보시라고 추천하고 싶고 그리고 여성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들 그리고 여성들 안에서의 어떤 노동이나 아니면은 뭐 좀 그 서름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제대로 읽어보고 싶으면 그녀들의 방, 류승희 작가의 그녀들의 방을 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츠츠츠 친구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 6권을 이제 소개시켜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인사를 이제 전하게 됐는데, 제가 까대기에서 좀 많이 담고 싶었고, 그리고 독자들이 이 문장을 이제 꼭 읽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문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문장은 제가 직접 그 일을 하면서, 까대기 아르바이트인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어느 날 그 11톤 화물차에 가득 실린 택배들을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그걸 이제 한번 이제 멍하니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택배에는 정말 많은 당부의 문구들이 있더라고요. 그 당부의 문구들이 이제 흔히 이제 던지면 깨져요. 아니면 부재시 경비실에 맡겨주세요. 아니면 당일 배송 요망 이런 등등의 문구가 있는 것들을 보면서 문득 이제 들었던 생각이 저런 문구들이
상품이나 택배가 아니라 사람에게도 적용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택배 만화를 그리게 되면 꼭 이제 담아야지 라고 해서 2번 이렇게 강조해서 이제 담게 됐는데, 요즘에 친구들이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이제 쉽지 않은 일상을 이제 보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까대기의 저자인 제가 정말 친구들에게 바라는 거는 모두들 몸도 마음도 파손주의하라 라고 이렇게 전하고 마지막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